꺼벙이 억수. 생일 선물. 찬우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샛별 초등학교. 학교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반에 찬우가 아는 얼굴도 많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도 여럿이나 되었죠. 대진이, 도안이, 현주. 여기에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얼굴을 익힌 친구도 2명이나 있었어요. 짱구란 별명을 가진 완표,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보람이. 뭐니뭐니 해도 찬우가 가장 기쁜 건 좋아하는 고은이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이었죠. 고은이는 한동 건너에 사는데 글쎄 같은 반이 된 거 있죠? 이젠 아파트 단지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한 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밤송이 머리에 뻐드렁니가 난 억수. 그 애는 옷도 싸구려만 입는 데다 자주 빨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또 어땠고요. 까만 피부에 세수는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늘 헤헤거렸어요. 어른들이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을 꺼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억수가 딱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찬우는 그 애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마음에 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봄비가 내리고 나더니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목련이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벚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월요일 아침, 찬우는 고은이에게서 생일 초대장을 받았어요. 찬우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24가지 색이 든 그림 물감을 샀어요. 생일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구나 좋아하는 고은이 생일인데요. 드디어 일요일, 찬우는 친구들보다 먼저 고은이 집에 갔어요. 이거 받아, 생일 선물이야. 찬우는 가지고 간 그림 물감을 고은이에게 주었어요. 어머나, 그림 물감이잖아. 좋아하는 고은이를 보자 찬우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현주, 완표, 대진이, 도안이, 그리고 보람이가 왔어요. 고은이는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을 받고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한창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꺼벙이 억수가 들어왔어요. 꺼벙이도 초대를 받았다니. 찬우는 조금 뾰루통해졌어요. 고은아, 생일 축하해. 꺼벙이는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긴 그럴 만도 했죠. 염치도 좋게 빈손으로 왔으니까요. 찬우와 친구들은 멋쩍어 하는 꺼벙이를 보며 킥킥댔어요. 고은아, 선물을 못 줘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대신 노래 불러줄게. 그러더니 꺼벙이는 차렷 자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곡이 아니라 3곡을 연달아서요. 아마 자기 딴에는 3곡 정도는 불러야 생일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깔깔댔어요. 찬우도 너무 웃어서 배가 다 아플 지경이었고요. 쟨 역시 꺼벙이야. 찬우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흙탕물 사건.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다행히 수업을 모두 마칠 무렵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나타났어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섰어요. 길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죠. 찬우는 오늘도 고은이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뒤를 보니 도안이, 대진이, 완표도 고은이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조금 더 뒤엔 꺼벙이 얼굴도 보였고요.
흥, 녀석들. 찬우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애들도 고은이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고은이와 한창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을 때 저만치 앞에서 커다란 트럭이 큰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얘들아, 피해! 도환이가 찻길 위 물이 괜 웅덩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찬우는 잽싸게 나무 뒤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고은이가 찻길 옆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트럭은 사정없이 달려오는데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뒤따라오던 꺼벙이가 쏜살같이 뛰어오더니 고은이를 제 몸으로 가려주는 것이었어요. 촥! 칙! 트럭이 지나가며 흙탕물을 한 양동이 튀겼어요. 그 바람에 꺼벙이는 흙탕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꺼벙이 덕분에 고은이 옷은 말짱했고요. 어머나, 저 옷 좀 봐. 어떡해. 고은이가 꺼벙이 옷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꺼벙이의 옷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꺼벙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싱긋이 웃었어요. 헤헤, 괜찮아. 맙소사. 찬우는 꺼벙이의 말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꺼벙이에게 저런 면이 있을 줄은 이제껏 몰랐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꺼벙이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집으로 갔어요. 땅콩.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꺼벙이가 지각을 했어요. 그것도 1시간이나요. 둘째 시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슬그머니 들어온 꺼벙이를 선생님이 불러 세웠어요. 억수, 왜 이렇게 늦은 거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지각이에요. 꺼벙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푹 숙였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그래도 억수는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선생님은 억수를 몹시 나무란 뒤 들어가 앉으라고 했어요. 꺼벙이 쟤는 확실히 이상한 애야. 분명히 어디서 실컷 놀다 온 게 틀림없어. 찬호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웬 꼬부장한 할머니가 교실 문을 열고 대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저 여기가 1학년 1반 맞지요?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교실 문으로 달려갔어요. 네, 그런데요, 할머니. 선생님이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다 말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있구먼. 할머니가 느닷없이 손가락으로 꺼벙이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꺼벙이는 무슨 이유인지 얼굴이 밝아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리 억수가 무슨 잘못이라도. 선생님의 어두운 얼굴로 두 손을 모은 채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잘못이라니요. 저 아가 하도 기특해서 고맙단 인사를 하러 왔지요. 우리 억수한테요? 선생님은 밝아진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난 요 학교 앞 시장 골목에서 땅콩을 파는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그저께였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에 땅콩을 죄다 쏟았지 뭐예요? 온 시장 바닥이 땅콩 천지였구먼요.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저 땅콩만한 아가 뛰어오더니 땅콩을 줍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기특도 하지. 할머니는 잽싼 걸음으로 꺼벙이에게 가서 품에서 꺼낸 땅콩 봉지 하나를 억수의 책상 속에 넣었어요. 이따가 입이 심심할 적에 먹어라. 그저께라면 억수가 지각한 날? 선생님은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억수는 학교에 오다가 땅에 흩어진 땅콩을 줍느라 지각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억수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억수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그랬었구나. 선생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 반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할머니가 자꾸 이름을 물으셔서 말한다는 게 그만 1학년 1반이라고 하고 얼른 뛰어왔어요. 억수가 말했어요. 뭐? 이름을 묻는데 1학년 1반이라고 했어? 선생님과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학급별. 월요일 아침 시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칠판에다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어요. 학급별. 찬우는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을 쳐다보았어요. 다른 아이들 역시 학급별이 뭐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학급별이 뭐예요? 맨 앞줄에 앉은 질문대장 미란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어요.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어제 선생님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를 반에서 한 사람씩 뽑기로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 반의 별인 셈이죠.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서로를 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찬호의 눈이 가장 반짝였어요. 선생님, 언제 뽑아요? 찬호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참, 선생님이 그걸 말 안 했네. 이번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뽑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반 학급별로 누가 좋을지 잘 생각해 두세요. 그날부터였어요. 찬우는 교실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얼른 주워 휴지통에 넣었어요. 또 책상 줄이 삐뚤어지면 잽싸게 달려가 반듯하게 했어요. 금요일까지만 봉사하자. 그러면 학급별은 틀림없이 내가 될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금요일은 참 더디게 왔어요. 전에는 어쩌다 보면 금세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는 왜 그리 더디게 오는지 찬우는 속이 다 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마지막 시간. 여러분, 우리 반의 학급별로 어떤 친구가 좋을지 그동안 많이 생각했지요? 이제 각자 이름을 써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써낸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친구가 우리 반의 첫 번째 학급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했어요. 찬우는 쪽지에 얼른 이찬호라고 쓰고는 정성 들여 접어 교탁위에 놓고 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들 그렇게 했고요. 현주와 세영이가 표를 정리할 동안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찬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떨리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윽고 개표를 맡은 현주가 투표 용지를 펼쳤어요. 김대진. 아이들이 와 하며 대진이를 쳐다보자 대진이는 좋아서 혀를 쏙 내밀었어요. 윤고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은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찬우는 친구들을 따라 박수를 치면서도 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이찬호. 드디어 나왔어요. 찬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이들을 쭉 둘러보았어요. 이찬호. 또 나왔어요. 세영이가 찬호 이름 아래에 짝대기를 연거푸 그었어요. 그때 뜻밖의 이름이 들렸어요. 최억수. 억수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수그렸어요. 찬우는 속으로 웃으면서 누가 장난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억수, 최억수, 어? 찬우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찬우와 최억수가 번갈아가며 나왔어요. 누가 학급 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찬호 10표, 최억수 10표. 이제 표는 3장만 남았어요. 찬우는 두 손을 꽉 쥐었고 억수는 쑥스러운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긴장한 얼굴로 칠판을 쳐다보았어요. 현주가 남은 3장 중에서 한 장을 집어들더니 살며시 폈어요. 이찬호. 마침내 찬호가 억수보다 한 표 더 많아졌어요. 이제 억수 이름만 나오지 않으면 찬호는 학급별이 되는 거예요. 현주가 2장 가운데서 한 장을 펼쳤어요. 최억수. 찬호는 두 손을 번쩍 들려다가 멈칫했어요. 같은 표. 이제 학급별은
표 한 장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친구의 이름이 나오면 찬호와 억수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해야 해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현주도 떨리는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남은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쳤어요. 최억수! 우와! 아이들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억수를 쳐다보았어요. 찬호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띵했어요. 이번 달 우리 학급별은 최억수예요. 억수야, 이리 나오렴. 선생님의 말에 억수는 눈만 꿈뻑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이름을 못 들은 것처럼요. 뭐해? 어서 나가. 아이들이 억수의 등을 때밀었어요. 억수는 억지로 때밀려 앞으로 나갔어요. 부끄러운지 얼굴이 발개가지고요. 억수는 왜 친구들이 억수를 학급별로 뽑아줬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웃으며 억수에게 물었어요. 몰라요. 억수의 말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여러분, 왜 억수를 학급별로 뽑았나요? 선생님이 이번엔 아이들을 향해 물었어요. 진선이가 팔 다쳤을 때 가방 들어줬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땅콩을 주웠어요. 고은이 대신 흙탕물을 뒤집어 썼어요. 꽃밭에 난 풀을 뽑았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욕을 안 해요. 잘난 체 안 해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억수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잔뜩 수그렸어요. 마치 꾸중이라도 들은 아이처럼요. 억수가 왜 학급별로 뽑혔는지 찬호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억수는 좋은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억수는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고, 이런 억수가 학급별이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구나. 자, 축하한다, 억수야. 선생님은 작고 예쁜 별을 억수의 앞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찬호도 힘껏 박수를 쳤어요. 진짜 큰 별 하나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요. 둘이 친구가 되었네.